자, 저는 지금 유석춘 교수가 무슨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매춘말을 했다고 강의를 중단시키고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연세대가요. 조국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서류 중에 하나가 통째로 어제 압수수색에서 보니까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자, 조국 아들이 합격한 적이 있고 또 연세대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연달아 2번을 넣었는데, 그런데 떨어질 때 서류는 있는데 합격했을 때의 서류가 사라져서 검찰이 학교 측에 누군가가 증거 인멸을 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연세대만 유독 9시간을 압수수색했대요. 다른 데는 한 2-3시간 만에 끝났는데, 그래서 검찰 관계자가 지금 이게 지금 사라졌다고 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조국 아들은 연대 정외과 대학원에 2017년 2학기, 2018년 1학기 각각 2번을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되어 있는 2017년 2학기에는 떨어졌고, 그러니까 통합과정은 들어가면 그야말로 박사까지 쭉 가는 거죠. 6개월 만에 석사 과정만 하는 데 재지원해서 합격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대 대학원은, 정외과 대학원은 검찰이 지금 어제 압수수색을 하는데 탈락이 확정된 2017년도 2학기에 서류만 제출하고 2018년도 면접 점수표 등 합격 당시 서류는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대학의 전형을 담당했던 교수 사무실 등을 찾았지만은 이렇게 피해버렸는지 만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연대 관계자는 아들이 불합격했을 때와 합격했을 때 서류가 비슷했던 걸로 안다. 근데 왜 없애버렸어요? 교수들 개별 면접표 등이, 즉 당시 합격할 때의 서류가 없어진 이유를 모르겠다. 자, 이걸 보면 교수들이 면접에서 조국 아들에게 편파적으로 점수를 줬다. 연대 정외과가 문정인이가 대부인 되잖아요. 그래서 문정인이 제자들이 다 지금 조국 아들을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면접 점수가 사라진다면 대학이 얼마든지 조작해서 입학시켜 놓고 점수를 나중에 없애버리고 난 뒤에 누군가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모르쇠로 우기면 된단 말이냐. 우리가 서울대 고대만 촛불 시위를 하고 처음에 연대가 잠잠할 때 연대는 연관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연대에 지금 조국 아들이 들어갔고 대학원에 거기에도 지금 서류가 사라져버려서 이제 연대까지도 연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아들 딸 때문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한국의 부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학교가 지금 다 웃음꼴이 돼버리고 있어요. 자, 정말 웃기고 자빠졌는데요. 조국 아들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 입학에 관계된 교수들을 검찰이 다 불러서 묻고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에 대한 혐의로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학은 지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조국 아들한테는 이러는 연세대학이 유석춘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 자, 연세대학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학내 성평등센터가 이 수업이 적절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총학생회니 대학교가 나서서 지금 강의를 중단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지금 징계를 언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유석춘한테 이런 잣대를 갖다 대려면 연세대학은 자신들은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 아들 입학 서류를 숨겨버리는 이게 도둑놈 집단이고 범죄자 집단이지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놈들이 뒷구멍으로 들어가도록 협조를 했으면 이런 조국 아들 서류까지도 없애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자, 그 면접에 관련된 서류 없앤 놈들 다 찾았어요. 사법 처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공지영이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조국 압수수색을 비판했어요. 70군데를 압수수색하고도 나온 게 없다. 나를 저렇게 털면 사형당할 듯. 공지영이는 지인 죄가 많은 모양입니다. 그리 털면 사형당하게. 사형당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엄청 연예 기사나 이런데 한 100일 정도 시끄러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추정이 되는데요. 윤석열의 실수는 조국 대 야당의 문제를 국민 대 검찰, 개혁 대 수구로 돌려놨다는 것이다. 참 웃기고 있습니다. 국민의 턱 밑에 영장과 기소장을 들이민다면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해 총 탱크를 들이민 것과 다른가? 자, 작가라는 게 소설을 지금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고 현실에서도 쓰대면 인생이 참 가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던 날 얼마나 기뻐했던가. 니는 기뻐해 뭐해. 나는 별로 기뻐 안 했는데. 그런데 잘생겨서 아니 우리가 원했던 검찰 개혁을 할 줄 알아서. 공지영이 헛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원했던 검찰 개혁이 아니라 우리 생각대로 야당을 작살내고 적진을 다 없애줄 줄 알았는데 우리 쪽으로 칼을 휘둘러서 지금 불쾌하다고 말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척 하더니 이제 배신을 해서 스스로 자기가 충성하는 조직을 국민의 적으로 돌리고 조롱감이 되게 한 저죄를 어떻게 갚을까? 자, 그러면서 한겨레가 또 최근에 조국과 관련되는 부분에 내부 보도 과정에서 분란이 나서 최근에 좀 보도도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겨레도 끊었다. 국민 열망이 만들어낸 최초의 신문 피눈물로 반성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 막장에 왔다고 봅니다. 자, 이에 반해 진중권이는 탈당계를 냈습니다. 조국 사태를 포함해 이것저것 세상이 다 싫어서 냈다. 이렇게 하며 지금 정의당에 탈당했고 그래서 당에서 나한테 철회하라고 설득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탈당계를 낸 걸로 지금 밖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이 조금은 있어요.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검찰청 앞에 지금 문바들이 몰려가가 검찰 규탄 집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 손혜원이 가가지고 1월부터 6개월째 검찰 수사를 당하고 있다. 190명을 부르고도 증거를 잡지 못해 손바닥만한 팜플렛을 보안 자료라고 걸어 기소했다. 이렇게 떠들면서 안희정을 거론해서 가슴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치 스타인 양 손혜원 연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보면서 저 사람들 대가리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앉았길래 이 모양인가. 저 황장수요. 앵그리 블루 집회할 때 봐서 아시고 여러 차례 지금 제 평론에서 아시겠지만은 좌우를 막론하고 틀린 거는 다 틀리다 해서 욕도 무지개 먹고 또 좌우의 어느 편에 속하지 않은 채 공정한 채 발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한테 다 비판할 때는 그만큼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그래 황장수가 다 좋은데 자의식 과잉이다. 아니 내가 자의식이 과잉이라도 돼 있으니까 공정하게 하려고 하지. 자의식도 없어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상태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손혜원 사태에서 좀 웃기는 집단이 하나 있는데요. 경찰입니다. 어제요. 조국 사태에서 좀 웃기는 집단이 하나 있는데 경찰입니다. 어제 조국 집 앞에
취재진하고 유튜버 뭐 시민 한 100명이 있다 보니까 조국이 집에 못 들어가니까 9시 20분부터 방배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십 명이 그의 집으로 와가지고 경찰이 취재진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조국의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 뒤에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가가지고 눌러주고 그리고 이 경찰 간부가 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제가 경찰에 묻겠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조국 딸에 대해서 뭐 신변 보호를 해준다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무슨 조국 딸이 또 경찰에 자신의 학적부 관련해서 뭐 고소를 하니까 그걸 또 곧바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이번 사태에서 거의 조국에 충실한 부하인 양 그러는데요. 자, 작년에 2018년 3월 22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김기현을 갖다가 내쫓으려고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경찰청에 거기 경찰 중에서 무슨 뭐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문노 정권에 굉장히 가까운 황운하라고 대전경찰청장 있죠. 그때는 울산경찰청장을 했는데 그때 한국당이 뭐라 했는가 하면 황운하, 송철호, 조국 삼각 커넥션을 의심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울산경찰청장으로 송철호와 만나면서 한국당 후보를 박살내버린 근데 나중에 다 대부분 무혐의가 나왔죠. 황운하가요. 며칠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 조국 사태로 검찰 개혁이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하고 비판을 했어요. 국민은 주권은 참여와 선거에 놓는데 형사사법 분야는 참여 선거가 배제된 민주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집단이고 그 권력을 검찰이 털어쥐고 있다. 누가 검찰에게 고도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정의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냐. 분산되어야 할 수사권, 기소권 같은 형사사법 권한은 모두 검찰에 집중되고 그래서 검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로 인해 검찰개혁의 방향이 분명해졌다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이대로 두고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배치된다. 문재인권이 임기 절반이 되도록 검찰개혁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비판의 정당성이 맞으려면 경찰이 선거 때 앞서서 대통령 친구 도와주려고 오해받을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조국과 커넥션이 있다고 하는 말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사방에 이런 소리를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장본인이 지금 문 정권에서야 별일 없겠지만 정권 바뀌면 이 부분도 지금 조사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조국 딸을 신변 보호해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제 조국이 귀가하는 문제에 경찰이 교통 정리를 해주고 기자들을 내보내고 유튜버들을 내보내고 시민을 해산시키고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서 경찰서장이 동원돼가 그래서 지금 호의를 해줘요. 경찰이 조국의 호의 무사입니까? 경찰 창피한 줄 모릅니까? 이런다고요. 경찰이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요. 경찰이 정치적으로 초연한 모습을 보여야 개혁이 되는 겁니다. 자, 경찰 이런 일에 나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창피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준이 떨어진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사태를 보면 조국은 끝났어요. 방배 경찰서장 조국한테 줄 쓸 일이 아닙니다. 정신 좀 차리고요. 경찰청 수뇌부도 나중을 생각해가 정신 좀 차리고 더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